260만 명, 중저소득 국가에서 매년 안전하지 못한 진료로 인해 사망한 환자 수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누적 사망자 수 86만 명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전체 진료비와 진료 활동의 15%를 환자 안전사고 치료를 위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1차 의료 및 외래 진료 시 환자 10명 중 4명에게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이러한 환자 안전사고는 최대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환자 안전사고는 어떨까요? 환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환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환자 안전법과 함께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이 구축된 지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환자 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입원 환자의 9.9%, 약 10%에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입원한 사람의 10명 중에 1명꼴로 환자 안전사고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환자 안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쩌면 우리 모두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K-방역. 그러나 방역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서 탈진한 상태로 우울증과 불안함을 보이며 일상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온 미국의 경우 의료진 감염자는 전체 확진자의 11%로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 인생에서 우리는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의료진이 안전해야 환자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안전은 환자 안전을 위한 시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온라인 환자 안전일 기념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신영일입니다. 함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회, 제2회 환자 안전일 기념행사는 환자안전법 제정 및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고 정종현 군의 기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 그리고 환자안전일이 포함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제3회 환자안전일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영향과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의료 환경과 환자 안전 문화가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2020년 환자안전일 온라인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에 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순에 의해서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외 귀빈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2020년 온라인 환자 안전일 기념 행사를 축하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의 축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부의장 김상희입니다. 제3회 환자 안전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익숙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방역 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종현 군 사망 사건을 발단으로 2016년에 제정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 안전 주간 행사의 주제는 의료진의 안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모두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인을 감염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가 부족하고 음압, 격리 병상 또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는 환자 안전법이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환자 안전법과 의료진의 안전이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말씀과 함께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의료진이 안전하고 국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의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환자 안전 분야의 학술적 진흥과 연구 사업, 정책 제안, 교육 사업 등의 재반 활동을 통해 환자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전문 학회인 대한 환자 안전학회 학회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염호기 회장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현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로도 재직 중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호기 학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환자안전학회 네, 이렇게 회장 염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환자안전일 기념행사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환자안전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고 정종현 군의 사망일인 5월 29일을 환자안전일로 정하고 또 그날이 속한 주를 환자안전주간으로 지정을 해서 작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환자안전일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올해 환자안전 주간 행사는 세계 환자안전의 날인 9월 17일자에 맞춰서 동일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환자안전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인가요? 네, 올해는 특히 2020년을 열면서 저희가 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 시작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아마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정말 환자 안전 그리고 인증 이런 개념들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의 의미는 특히 환자 안전에 있어서 의료인 안전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WHO에서 지정한 2020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캠페인 주제는 어떤 거고요?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의의가 있을까요? 2020년 세계 환자의 날 주제는 의료인 안전입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의료인 안전은 바로 의료기관이 안전하다는 의미고요. 의료기관이 안전해야 또 환자가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안전과 환자 안전은 한 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대유행을 맞아서 2020년 세계 환자 안전의 날에 의료진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캠페인 주제도 그렇고 현재 국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안전 현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4월 3일 기준으로 의료 인력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사람은 약 한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그중 이제 의사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코비드-19 감염률이 높을수록 또 의료진 감염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진 감염이 높은 미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는 10% 이상의 이제 의료진이 감염됐는데요. 의료진이 감염되면 결국 환자가 병원에 가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 안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의료진 감염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더 이상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진 감염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의료진을 위한 안전이 선행돼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캠페인의 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의료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 감염의 확산은 바로 전체 감염률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료기관이 마비되지 않도록 의료진 감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병원에 갈 때는 예약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방문 시에는 의료기관의 지시를 잘 따라서 방역 지침을 따라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필요하겠고요. 셋째는 이제 본인이 어떤 감염자를 접촉하거나 위험 지역을 방문했던 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 성실하게 잘 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병력에 대한 사실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또 아마도 임상 현장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또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 안전이란 의료진만 열심히 한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환자 그리고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병원 관계자의 체계적인 대응,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도 마찬가지고 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또 학문적으로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와 학계, 뭐 이런 모두 힘을 합쳐서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유행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염호기 학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주제와 또 의료진 안전의 중요성, 환자 안전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잘 들어봤습니다. 학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환자 안전일과 환자 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에서 근무하는 김홍빈입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환자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항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보호되어야만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에게 충분한 양의 보호구들이 항상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나 의료진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을 비롯한 다양한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병문안을 삼가주시는 게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함께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감염병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감염병을 극복하고 환자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환자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 다양한 절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생기면서 환자분들이 진료받는데 시간이 지연되거나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안전하게 진료를 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환자나 보호자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하고 참여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간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 방역 일선 현장에서 애쓰신 관계자들, 그리고 환자 진료를 위해서 자기 몸 아끼지 않으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신 모든 의료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는 쉽게 끝나지 않을 일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홍빈 교수님을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부터라도 환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제도 정착과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신 유공자분들께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유공자 표창장 수여는 모든 참석자분들과 유공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무대 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참석하지 못하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을 대신하여 본 표창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신 김헌주 국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호명되신 유공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윤은용 의무의사님, 대한약사회 환자안전 약물관리본부 김나영 교육홍보팀장님,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이진영 간호사님, 법무법인 재현 구영신 변호사님. 네, 첫 번째 유공자 표창장 수여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의사 윤은용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윤웅용. 귀하는 환자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도 축하합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의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기념 촬영을 위해
정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예의 주인공께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유공자 표창장 수여입니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교육홍보팀장 김나영님 표창장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교육홍보팀장 김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축하의 마음을 담은 축하 꽃다발도 받아주십시오. 기념 촬영을 위해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했고요.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 유공자 표창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간호사 이진영님이십니다. 네, 표창장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간호사 이진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 꽃다발까지 받아주시고요. 기념 촬영을 위해 정면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자, 영예의 주인공들 한 분 한 분 무대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기념 촬영을 함께 했고요. 이제 자리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어서 네 번째 유공자 표창장 수여입니다.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 구영신님입니다. 표창장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 구영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축하의 꽃다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주인공에 대한 기념 촬영까지 함께 했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상자 네 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표창장 수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과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원스 엄기한 대표이사님, 주식회사 킴스 이창호 부사장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최지숙 주임연구원님. 네. 자, 먼저 엄기한 대표이사님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표창장 휴원스 대표이사 엄기안. 기안은 환자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환자 안전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9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방능후 대독. 축하합니다. 유공자 표창 엄기한 대표이사님께 표창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축하 꽃다발 전달됐고요. 이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영예의 주인공입니다. 이창호 부사장님 앞에 나와 계시네요. 표창장 주식회사 킴스 부사장 이창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유공자 표창의 주인공 이창호 부사장님께 표창장과 함께 축하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이 전달됐습니다. 자, 정면을 보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영예의 주인공입니다. 최지숙 주임연구원님 등장하셨습니다. 표창장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주임연구원 최지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일곱 번째 유공자 표창의 주인공은 최지숙 주임연구원님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자, 꽃다발을 안고 이제 정면을 보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일곱 번째 유공자 표창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자 3분 모두 표창장 수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영예 표창을 받으신 7분 다시 한번 모여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공자 표창을 받으신 7분이 다시 한번 무대로 모여서 전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현재 소속 근무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참석하지 못한 3분의 수상자는 소개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이은봉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진 못하셨지만 영상으로나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산 부산대병원 구영진 간호사님입니다. 이어서 부산대학교 병원 이수진 간호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유공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유공자 표창을 진행해 주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신 김헌주 국장님을 잠시 스튜디오로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관님 대신해서 시상에 애써 주셨는데요. 우리 수상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복지부 보건의료직관 김원주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그 공헌 유공자 여러분들 그리고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쭉 됩니까?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장관님께서 꼭 나오셨으면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에 빌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잡은 수술 일정이 늦어지거나 또 갑작스러운 사고에 응급실을 찾아 헤매고 이런 진료 차질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린 그런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발전을 위해서 보건의료계 또 환자단체 함께 긴밀히 협의하고 정책 대안 마련하려고 합니다. 환자 안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저희 노력에 많은 관심 그리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념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써주신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사회의 인식을 올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시대에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들 한번 짚어보고 환자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사고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해서 환류하는 그런 체계도 더 공고히 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보건의료기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 준비하며 수고해 주신 의료기관 평가예정 한원고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자 안전 활동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수상자 분들이나 국민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헌주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온라인 환자 안전 활동을 통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자 안전 활동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환자 안전 서포터스 스피커즈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랜선 발대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의료진의 안전과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학생으로 꼭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바른 환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환자 안전 서포터즈로서 환자 의료진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문화 정착을 이루기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환자 안전의 시작. 나는 스피커즈 주정은. 환자 안전의 시작. 나는 스피커즈 양혜린. 환자 안전의 시작. 나는 스피커즈 민지혜. 나는 스피커즈 조예린. 나는 스피커즈 추다혜. 스피커즈 최희서. 네, 환자 안전 서포터즈의 활발한 활동과 환자 안전 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서포터스 대표에게 러펠핀을 증정하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러펠핀 증정은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님과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구홍모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영 이사님과 구홍모 센터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나오십시오. 자, 서포터스 대표로는 두 학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대학교 의생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용재 서포터스와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민지혜 서포터스입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2020년 환자안전 서포터즈의 시작을 기념하고 서포터즈를 인증하는 러펠핀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센터장님께서는요, 서포터스 대표의 왼쪽 소매 부분에 러펠핀을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중한 의미가 담긴 러펠핀인데요. 이 러펠핀은 환자 안전의 안전인 세이프티와 서포터즈들의 환자 안전 활동으로 밝게 웃는 모습을 표현한 스마일이 함께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러펠핀 증정이 마무리됐고요.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펠핀을 부착한 서포터즈 그리고 부착을 도와주신 두 분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 서포터즈 이 스피커즈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수여를 해주신 이은영 이사님과 구홍모 센터장님 그리고 권용재, 민지혜 서포터즈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수기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수상작을 애니메이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의료진 감동사례 대국민 수기공모전 대상작 환자 도착 10분 전입니다. 나는 선별진료소 옆 대기공간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과 함께 비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병원에서 일하며 늘 환자들을 마주하는 게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어떤 순간보다 긴장이 됐다. 우리는 오늘 급성 맹장염 환자의 수술을 해야 한다. 그냥 맹장염 환자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수술이다. 이 모든 긴장의 시작은 4시간 전 감염내과 강 교수님의 전화로부터 시작됐다. 타병원에서 입원 중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팀장님, 언젠가 올 줄 알았던 일이 드디어 발생했네요. 문제는 그 수술을 음압수술실이 있는 우리 병원에 부탁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정신이 멍해졌고 이내 걱정이 밀려왔다. 나도 코로나19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괜찮을까? 하지만 내 걱정이 무색하도록 귓가에 들려오는 강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힘이 느껴졌다. 외과 교수님과 상의했는데 기꺼이 집도하시겠다고 하네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랬다. 뭘 고민하는가? 당연히 수술을 해야 한다. 환자를 살려야 한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술 준비는
막힘없이 진행됐다. 수술과 관련해 긴급회의가 열렸고 우리는 환자의 이동 경로까지 철저하게 체크했다. 환자 도착 10분 전입니다. 119 구급 차량이 병원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음압병실로 입실한 환자는 수술 전 검사를 받고 그 사이 음압수술방은 벽면을 비닐로 덮고 훈중 소독까지 진행했다. 수술에 참여할 의료진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노출 수위에 따라 보호구 5종 세트를 착용하며 수술을 준비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고 새벽 2시를 넘겨서야 수술이 마무리됐다. 수술은 끝나고 환자도 떠났다. 하지만 의료진들에게는 끝이 아니었다. 오염을 막기 위해 보호구를 벗는 과정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했다. 보호구를 벗자 굵은 땀방울이 비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 한 명의 환자를 살려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살렸다. 우리가 살렸어. 2020년 1월 국내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 언제쯤 이 두려운 코로나19 상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하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웅들, 의료진 덕분에 고맙습니다. 올바른 환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과 국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까지 주신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안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언급했는데요. 안전은 편안한 안, 그리고 온전할 전자를 씁니다.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전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이런 안전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또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할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누구나 환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가족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안전.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3회 온라인으로 진행된 환자 안전일 기념행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